자, 저는 브레인에어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교육의 좀 정확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두 번에 이어서 각 유형에 대한 설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7번, 8번, 9번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7번 유형은 열정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기가 저걸 할지 이걸 할지 그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단서가 뭐냐면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건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재밌다라고 판단한 거에는 갑자기 열정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 유형의 정의를 볼게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관심 가는 것에만 열정을 쏟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열정을 쏟는 거는 열정주의자라는 이름과 연결되니까 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관심 가는 것에 열정을 쏟는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 누구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거를 잊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다른 관심 있는 거에 내가 정신을 쏟으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특징 때문에 7번 유형이 뭐가 많냐면 활동이 많아요.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잠시죠, 잠시. 왜냐면 해결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관심 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여행 가는 거, 쇼핑하는 거. 자, 쇼핑 가가지고 내 팔뚝에 여러 가지 쇼핑백들이 들려 있으면 막 온통 이 자극에 너무나 즐겁고 기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카드 결제할 때가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내가 이거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겠어요?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도 만나서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거에만 열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7번 유형의 네 가지 사례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든 해보는 열정적인 주현씨. 뭐든 해봐요. 7번 유형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경험이 많아요. 요거 다음에 설명할 8번 유형도 많이 하는데 7번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애니어그램 검사를 했는데 7번과 8번이 둘 다 높다. 그 사람은요, 행동으로 하는 거, 어떤 경험을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7번은 왜 해보냐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자극적인데,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때도, 공무원처럼 반복되는 일이 좀 맞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무슨 어떤 열정을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7번은 이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매번 다르면서 뭔가 나의 그런 에너지를 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자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혜민 씨. 이건 남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사례는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주변 여자들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에게 그리 매력있지 않은데 얘 혼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7번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나 인기 되게 많을 거야. 자, 7번 유형 또 재밌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 7번 유형의 남자가 뭔가 재미있는 유머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막 웃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진짜 재밌어서 웃든가 어이없어서 웃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 이 7번 유형은 둘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그 웃는 모습을 봤을 때 나를 재밌어 하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나를 좋아하네. 이렇게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죠. 7번 유형이 이런 이성에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걸 반대로 여자 7번인 경우에도 그런 오해는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허풍이 심한 현수씨. 7번 유형 허풍이 심한 편입니다.
자, 이 허풍이 심하다라는 거, 지금 애니어그램에도 있는 유형이고요. 7번에 있고, DISC, 디스크에도 I형에게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MBTI는 이런 관련된 성격이 이렇게 일치하는 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허풍이 심해요. 그러니까 허풍이라는 게 뭐예요? 안 좋게 얘기하면 거짓말, 좋게 얘기하면 되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대화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허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재미있는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재밌는 말 주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화 내용에 허풍을 좀 집어 넣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7번이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재밌는 걸 좋아하고 남들도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유형인데 그 말을 잘 살펴보세요. 허풍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는 수키씨. 한 곳에 오래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들은 굉장히 활동력이 많아서 뭐 오전에 어디 갔다가 오후에 어디 갔다가 저녁에 또 누굴 만났다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 유형 스스로도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나 굉장히 보람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아까 그 7번의 정의를 보시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하는 거잖아요. 7번 유형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다면 더더욱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항상 바쁜 거예요. 자, 바쁜 7번들 반드시 자기가 왜 이런지 아셔야 됩니다. 7번 유형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게 다른 활동으로 내가 고통을 잊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통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그 고통에 해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7번 유형들이 이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그 고통이 되는 그것들을 직접 해결을 해야지만 문제 해결도 되고 집에도 좀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8번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8번 유형은 도전주의자예요. 그림을 보시면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번 유형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영향을 강하게 거부하고 위협하는 스타일이에요. 자신에게 오는 영향을 강하게 거부하고 왜 상대를 위협하냐? 그래야지만 나의 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가까이 왔는데 얘랑 친해졌어. 그러면 친해지다 보면은 나의 어떤 약한 부분도 얘가 알게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부해야 돼요. 나의 강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때로는 위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사례는 영어학원 교사 제임스인데요. 이건 제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학원 교사 제임스가 자기보다 더 실력이 좋은 영어 교사가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례를 꼭 읽어보셔서 8번 유형들이 자기보다 더 능력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제우씨. 거리를 두게 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가까워지게 되면 나의 약함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8번 유형의 사람들 아니면 회사에 있는 8번 유형의 아마 그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잘 보세요. 가까이 되는 거, 친해지는 거, 좀 이렇게 벽을 허무는 거 끝까지 고집합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거를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이렇게 되면 좋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8번 유형은 정말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거리를 두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과격한 시험을 하는 최대표. 시험을 한다고, 시험.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강한 사람으로 계속 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나에게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 해본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 시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호들은 이 확인을 안 하는데 8번은 시험을 해봅니다. 사람들을.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사람이냐, 나의 권위를 넘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방식이 있어요. 이 사례도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전 뉴스를 볼 때, 이 사람 8번이구나. 8번이니까 저렇게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터진 거구나.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복수를 하는 성규. 8번 유형은 복수를 합니다. 내가 강한데,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내버려 둘 수 없죠. 8번 유형은 절대로요. 이 도전주의자들은 꼬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8번 유형들은 이 모습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8번 유형이 알지 못한 잘못된 방식은 뭐냐? 자신이 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약한 모습 다 있어요. 약한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계속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거리를 두죠. 거부하죠. 시험도 해보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강함에 대한 집착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복수도 안 해도 되죠. 용서도 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계속 그 호전적인 모습을 유지할 겁니까? 8번이 이걸 내려놓는 순간, 이 가면을 벗는 순간 진짜 착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8번들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8번의 도전주의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마지막 번호예요. 9번 평화주의자. 이 평화주의자를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니어그램을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를 전 많이 봤습니다. 평화주의자라고 하니까 마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세계 평화를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시 인물로 오바마 이런 인물을 예시로 드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 애니어그램 책을 보시면 그런 인물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맞지 않아요. 정의를 보세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갈등을 회피하는 스타일입니다. 세계 평화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화예요. 그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마음이 평합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 안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또 다른 인물로 또 인도의 간디를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간디. 독립운동가들이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 9번 유형들은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피하기입니다. 피하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주변에 빨리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귀찮아서 안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안 하고, 그래서 결정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4가지 사례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생 민영이. 자,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취업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등록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결정적인 그 날짜가 됐을 때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뭔가 왜 안 나타나지? 뭐가 일이 생겼나? 항상 일이 생겨요. 항상. 그러니까 실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일이 생겼다라고 하고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민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리지 않는 나희. 자, 그림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전공자다 보니까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 알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면 또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그러면 잘 그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잘 그려야 되죠. 잘 그리는 것조차도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9번 유형의 사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세 번째 사례는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지연씨. 자, 사은품을 받기로 했어요. 가전제품을 살 때 사은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창고에 없어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받아내야 되겠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가서 주세요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해요. 9번 유형들은 진짜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가서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안 주려고 어떻게 하겠지? 뭔가 나한테 또 계속 물어보겠지? 다 불편한 거예요. 이 상황들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안 가는 게 낫죠. 쉽게 포기하는 모습도 거의 9번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 대답이 없는 서영이.
이 9번 유형 대답 잘 안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이런 거 가요. 아예 그냥 과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대답이 없습니다.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대답이 많이 없어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럼 9번 유형들이 독서 모임 같은 거 가면은 어떨까요? 가서 말을 잘 할까요? 책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독서 모임에 가서 말을 잘 안 한다 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도 가지 않습니다. 독서 모임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스트레스인데 가겠습니까? 안 가요. 만약에 마지못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면 그날 안 가는 거죠. 그게 아까 대학생 민영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9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9번이 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9번 유형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원래 9번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이 9번 유형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약속 시간 됐을 때 안 가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구르지프가 얘기한 수면 상태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서 이 사람도 이제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고 부지런해질 수도 있다라는 게 구르지에프가 말한 애니어그램의 목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당신은 9번이니까 강점이 이렇고 단점이 이렇습니다를 알려주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게 당신이 가면이고 그걸 벗어버렸을 때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를 알려주는 게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라는 거를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애니어그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번 유형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정당한 화를 내는 거 필요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기 싫다고 화도 안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 해결 능력도 없는 거예요. 9번 유형 갈등 필요한 거죠. 살면서 갈등이 어떻게 안 벌어집니까? 그리고 화를 낼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화내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화를 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책에서 각 해당되는 사례들을 쭉 보시게 된다면 이 번호가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이 9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분명히 이 중에서 어떤 집착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게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지 그때부터 내가 이 집착의 모습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애니어그램 책, 이 책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